멸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점심 먹으러 갔던 공룡이 거대한 소행성과 함께 지구 표면에서 사라진 걸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지난 5억 년 동안 우리 지구가 목격한 대멸종이 5번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 아니라요. 그리고 6번째 멸종이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라질 수 있는 종들 중 하나가 인간이에요. 첫 번째 대규모 멸종은 약 4억 4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생명체가 주로 번성했는데요. 당시 생물 다양성은 대단했어요. 종류가 수천 종에 달했죠. 삼엽충, 바다 정갈, 그리고 온갖 괴상하게 생긴 연체동물, 심지어 물고기까지 정말 모든 종들이 오르도비스기에는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지구 주변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했던 기후의 지역들은 점점 더 차가워져서 바다가 두꺼운 얼음판으로 덮이게 됐죠.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삼엽충이 바다 밑을 조용히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빙하와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해변 방갈로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글루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건은 후기 오르도비스 빙하기라고 불리며 후기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으로 이어졌어요. 그 시기에 살았던 모든 종의 60% 이상이 사라졌어요. 고생물학자들이 수억 년 후에 발견할 수 있는 고대의 화석만이 남았죠. 그 당시의 기온 하락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주된 이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전체 표면을 식힌 걸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 정도의 몰락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 사건은 아니었어요. 모든 생물의 절반 이상이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다음 500만 년 만에 회복됐어요. 삶은 계속됐죠. 또 다른 재앙이 닥칠 때까지는요. 약 3억 7,500만 년 전에서 3억 5천만 년 전 사이에 약 2천만에서 2,500만 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의 멸종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이건 마치 많은 해양종들에게 피해를 입힌 파동 같았어요. 정갈과 진드기 같은 절지동물, 상어를 포함한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두 감소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주로 바다에 있던 75% 이상의 생명체들이 사라졌어요. 후기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이전의 사건들보다 이 사건들의 이유가 훨씬 더 불분명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제 그 파동들이 해수면의 변화와 바다의 산소 부족에 의해 발생한 걸로 믿고 있어요. 많은 식물들이 빠르게 육지로 이동했고 물 밖에서 사는 것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식물들이 바다의 주요 산소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와 바다 정갈들은 나쁜 쪽으로 아주 깜짝 놀라게 됐죠. 육지에 있는 식물들의 빠른 성장은 또한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했고 대신 산소가 풍부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시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빙하기가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많은 육지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씁쓸한 모수는 그들 중 대부분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바다에서 육지로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어쩌겠어요. 하지만 이건 첫 번째 파동이었을 뿐이에요. 약 수백만 년 후에 두 번째가 온 이유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심지어 운석이 충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가설일 뿐이죠. 그러다 또 다른 1억 년이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종들은 번성했다 치고 진화하고 사라졌지만 생명의 순환은 계속됐어요. 약 2억 5천만 년 전 세 번째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고생대 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페름기에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큰 재앙이어서 지구의 마지막 대량 멸종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많은 종들을 멸종시켰는지 여전히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팩트는 전 세계 모든 생물체의 약 96%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이론에서 화산들이 지나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시했어요. 화산은 수백만 톤의 메탄과 현무암을 대기 중으로 던졌어요. 소행성 충돌도 피해를 더했을 수 있어요. 하늘은 말 그대로 짙은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원시 포유류와 파충류들은 검은색과 회색의 안개로부터 숨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나 있었죠. 마치 공기 자체로부터 숨으려는 것과 같았어요. 또 다른 범인은 메탄이 풍부한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일 수도 있어요. 바다에 빠르게 퍼져서 말 그대로 그곳에서 형성되고 있던 나머지 해양 생물들을 질식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페름기 대멸종은 5번의 대멸종 중 가장 크고 파괴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바로 그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텼던 4%가 결국 지구 전체에 퍼져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대박이죠. 이번에는 단 5천만 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그 후 쾅! 4번째 대멸종이 강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 트라이아스기에 1800만 년 동안 천천히 지구를 가로질러 갔죠. 멸종은 한 번에 여러 종을 덮치며 수많은 짧은 파동으로 일어났어요. 이쪽에선 기후가 약간 변화하고 저쪽에선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그러자 동물들과 물고기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당황했죠. 주된 이유는 역시 그 당시에 있던 화산 활동이었어요. 불타는 산들이 재와 가스를 다시 내뿜기 시작했고 산소 수치를 낮춰 생명들을 질식시켰어요. 그것 참 가혹하네요. 화산의 입에서 분출된 가스와 다른 물질들이 지구의 기후를 다시 변화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고 일부 연구원들은 심지어 pH 수치도 바뀌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알칼리성 물에서 평화롭게 수영하는 데 익숙했던 해양 생물들이 갑자기 산성 물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멸종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이런 변화들은 공룡의 시대로 이끌었어요. 물론 바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요. 몇몇 종들은 진화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강력한 동물들로 천천히 성장했어요. 공룡들의 멸종은 5번의 대멸종 중 마지막이었고 확실히 제일 잘 알려져 있어요. 약 6,500만 년 전 공룡이 여전히 육지와 바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에서 와서 바로 지구로 떨어졌어요. 그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고 폭발로 수십억 톤의 파편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충격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공룡들은 고개를 들었고 태양을 가리는 검고 휘몰아치는 구름을 보았어요.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되며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죠. 이어진 추위 외에도 그 소행성은 인화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염암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이 폭발로 이어졌고요. 화학물질들은 공기 중에 섞여 황산을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 산은 빗물의 형태로 떨어져 바다의 pH를 변화시켰어요. 다시 알칼리성 물에 익숙해진 수생생물들이 외쳤죠. 아, 또야!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변화는 갑작스럽고 가혹했어요. 모든 동식물의 약 75%가 지구의 새로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몇 년 만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버텼어요. 그중 다수는 악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고 공룡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강력한 공룡의 그늘에서 살며 공룡을 피해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포유동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포유류들은 번성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생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진화와 함께 많은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지구 표면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다행인 건 대멸종은 항상 수백만 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걸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보실래요?